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여는 과연 바람직한가? 오늘 신문에서도 최근에 이걸 많이 다뤘더라고요. 또 타이틀을 보니까 뭐 죽을 때는 장례식 비용만 남겨놓고 가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증여는 과연 바람직한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재무 컨설턴트였던 스테판 폴란이 쓴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Die Broke. 직접적으로 번역하면은 우리 언론에서는 다 쓰고 죽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참 재밌는 말이죠. 근데 97년에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폴란의 철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결국 인생이 게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패자는 루저죠. 패자는 결국 가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엉클샘에게 바치고 사라진다. 엉클샘, 엉클 아저씨죠. 이 엉클샘은 미국에서는 세무서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세금으로 다 바치고 사라진다.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또는 후일의 좋은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 것보다는 당장 필요할 때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die broke, 다 쓰고 죽어라.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폴란은 4단계, 책이 이제 챕터에 4단계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단계 1번은 quit today예요. 오늘 떠나라. 뭘 어떻게 떠나느냐. 자기 직장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직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거나 이런 생각은 오늘 바로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pay cash. 현금으로 지불하라. 카드도 쓰지 말고, 그러니까 현금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만 쓰라. 전략하고 현금만 써라. 괜히 빚내 쓰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don't retire. 퇴직하지 말라. 돈 벌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벌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아까 소개드린 die broke입니다. 다 쓰고 유산 남길 생각 마라. 이런 제 재미있죠? 아주 심플하면서 재밌어요. 그런데 이것의 배경이 된 이 스테판 폴란의 생각은 뭐였느냐? 또 깊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철학은 레빈도 같이 썼는데요. 재산은 자녀의 영혼을 망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는 요즘 이 간단한 단어들, 이 축약한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쓰고 죽자라면서 쓰죽 운동이 펼쳐지기도 한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겠다고 욕심내지 말고 죽기 전에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자는 거예요. 스테판 폴란은 또 이런 분석도 제시했어요. 오래전부터 재산 상속은 실제로 개인의 직업 윤리를 좀먹는 원인이 되어왔다. 15만 달러 이상의 유산을 받은 사람 중에 20%가 실업자가 되어버렸고요.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비를 훨씬 많이 하고 저축을 적게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재산이 많으면 자신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심리가 많아져서 결국은 영혼을 망친다. 더 크게 변하면 인생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인생 종점까지 재산을 쌓아두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즐겁게 살면서 쓸 수 있는 건 많이 써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물론 반론도 있죠. 특히 최근에 상속보다도 이제 증여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살아생전에 먼저 넘겨주는 것이죠. 이거의 배경은 최근에 여러분 어때요?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집값이 정말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살인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쓰고 죽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뭐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넘겨주자. 얼마 전 어떤 통계 보니까 중위소득계층이 월급을 다 모아도 중간 가격대 아파트를 사려면은 18년, 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쓰고 죽자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 용어도 처음 봤어요. 반쓰죽이라나요? 반만 쓰고 죽자랍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어느 신문사에서 조선일보 같아요. SMCNC의 설문조사 플랫폼으로 의뢰를 해서 한 1000여 명 이걸 조사를 했더니 여기서 나온 현상이 반쓰죽이었대요. 재산이 있다면 상속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54%가 절반은 쓰고 절반은 물려주겠다. 전부 다 써버리겠다. 넘겨주지 않겠다. 쓰죽은 전체 20.7%였대요. 그리고 전부 물려주겠다는 게 25.4%였대요. 그러니까 5, 60대가 아무래도 재산이 많고 이제 인생의 마감이 가까워오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보다. 그분들이 반쓰죽 하겠다는 게 57%, 60%래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한국에서의 현재 가장 큰 흐름은 반쓰죽이랍니다. 반쓰죽. 일부 쓰고 일부는 넘겨주다. 여러분, 지난해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사전 증여가 급증한 것도 또 집값 파동도 있었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이런 트렌드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이 앞에 얘기한 스테픈 폴란의 얘기처럼 자식들의 영혼을 망치고 독이 될 가능성도 높지만은 사회에서 기반을 잡으려고 할 때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의 큰 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노후 전문가들은 이 모든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자신이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자산 관리를 잘해서 저축한 거를 마지막까지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쓰죽도 있고 쓰죽도 있지만은 그 중에 반은 아니라도 일부라도 우리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좋은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언론에서 쓴 대로 반쓰죽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